네, 이어서 3번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좀 가려되게 좀 종이를 전혀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또 막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 들어갈 국화는 굉장히 관념적인데 한번 봐주세요. 양해해달라는 뜻의 봐주세요가 아니고 보세요입니다. 보세요. 측면을 그릴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그렸죠. 약간 거리를 두고 붙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여기 또 이렇게 생긴 걸 또 그립니다. 이렇게 거리를 벌리면서 그 틈을 채웁니다. 종이가 좀 좁았나 봅니다. 아니면 제가 시작을 너무 오른쪽에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약간 공간이 모자라네요. 많이 커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쪽에서 짜자자자라는 거 몇 개만 그려주면은 국화 측면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죠. 이제 긴 측면에 꽃 결을 좀 그려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치워놓고 보면은 네, 이 꽃에 비하면 조금 많이 약간 큽니다. 붓을 씻고요. 줄기를 긋습니다. 이제는 저 꽃도 저 국화도 측면이기 때문에 꽃받침을 그려주는데 이게 또 약간 재밌습니다. 지금 벼루가 약간 무억이 많아서 네모난 벼루는 깊은 곳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얘는 깊이가 똑같아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양 사이드에 묻혔고요. 꽃받침을 그리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찍어주듯이 그래서 붓을 또 약간 옆으로 돌려서 칼날처럼 만든 다음에 이걸 좀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좀 감싸듯이 조금 일체화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켜놓고 또 줄기가 튼튼하죠? 한번 끊고 또 끊고 여기 보여주고 여기 보여주고 이제 이것도 이파리를 붙여줄 명분을 만듭니다. 이제 남아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롭게 색을 만드는데 이번엔 약엽을 안 쓰고 녹초를 쓸게요. 바로 그러면 톤이 낮은
녹색이 나옵니다. 녹초가 신안에서 만든 지 몇 년 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섞어진 듯한 느낌의 색을 만들어줘서 좀 편합니다. 굉장히 이거 하나만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채도가 낮은 색이 나오죠. 역시나 끝 쪽을 먹을 찍어서 강조를 하고요. 이쯤에 강한 게 몰려있기 때문에 같은 라인보다는 약간 올려서 요쯤에 저도 설계를 여기 이렇게 크게 해놨죠. 요쯤에다가 조금 강한 걸 붙이고 나머지 뜰은 약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가 상당히 낮네요. 이제 이 등색을 쓰면은 섀도우를 꽤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른 색들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썩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격까지만 쳐주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제 붓이 지금 여기 물만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약간의 먹색이 묻어나는 거 봐서는 제가 물에 붓을 제대로 안 씻은 게 현재 채도가 낮은 거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쪽은 또 책이 또 부딪히네요. 최대한 덜 눕혀서 찍어 보았습니다. 바디가 좀 작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꽃받침에서 이 꽃으로 이어지는데 이 약엽색을 약하게 만들어서 붓의 조금 빼고 좀 그거를 이어지게 만들면은요, 조금 여기 이제 연두빛을 연하게 칠해주면은 좀 생기가 좀 더 없게 돼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막판에 찍은 잎들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인맥을 바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일단 접시를 치워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밑에 용기 부분 선으로 막아 보겠습니다. 윗면이고요. 측면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윗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면이 되겠죠. 여긴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입니다. 지금 이거는 형태의 선을 그은 게 아니고 이게 윗면이고 이게 여기가 옆면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상의 선을 그어 본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조금 지그시 눌러서 수분을 조금 빼서 주고요.
약간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인데요. 깨끗한 파지를 누르면은 훨씬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손보다 피부보다 흡수를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는 종이로 눌러서 수분을 빼고 인맥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거는 또 종이를 또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물이 확 빠져서 이 자연스럽게 번지는 인맥을 긋기가 힘들게 돼요. 인맥은 그럴 때 어느 정도는 번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화선지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 번지고 딱딱하게 그리면은 좋은 점수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포인트입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채점이죠. 저는 꽃 새송이로 하는 꽃꽂이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종이로 움직여 볼게요. 어떤가요? 약간 가까이서 볼까요? 네, 초점을 저절로 잡아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편집으로 가까이 잡는 게 아닌 수동으로 직접 움직여서 가까이 잡는 아주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약간씩 남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다 채워버리면은 설명이 뭉치기도 하고 오히려 설명이 안 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딱딱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12분 흐르고 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다른 걸로, 조금 쉰다기보다는 제가 바로 이어지는 걸로 영상을 합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은 지난 영상이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그렸던 운동화에다가 제가 다른 것을 더 그려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좁지만 이 뒤쪽으로 과일을 하나 놓고 이 주변에 천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좁기 때문에 주름 정도 표현이 그칠 수밖에 없겠죠.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운동화가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다소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천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에는 제가 이번엔 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배를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황토빛이 아니고 약간 과장해서 이런 빛이 나더라고요. 와, 서양배인가 싶었는데 서양배는 또 모양이 다르잖아요. 서양배는 약간 뭐라고 그러지, 표주박처럼 생겼죠. 궁금해서 바로 먹어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저희 집사람이 깎아주는 걸 먹어봤더니 그냥 배무랑 거의 비슷한데 상당히 상큼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 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천은 굉장히 선을 그을 때 단묵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 운동화 옆에 있는 배는 약간 약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리감, 그거는 이제 배를 그릴 때 이야기를 하고, 접시상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정도면 회색이다라고 느껴지는 색으로, 그러니까 먹색으로 선을 그어도 흰 천을 긋기에는 약간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형태가 아예 사라지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씩 강조드렸죠. 이렇게 접시상에서 이 정도의 회색이 나오도록 회색조를 만들어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천은 어떻습니까? 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천은 부드럽죠. 그냥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기말고사 때 선묘에 대해서 문제를 내가 하다가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선묘 쪽으로는 제가 문제를 안 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꺾고 그러는 것들이 전로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지게 꺾이는 것도 조금씩 있기는 하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런 겉이 둥근, 이쪽은 그 반대, 이쪽은 평평, 이쪽은 둥근,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쪽도 이렇게 위로 둥근, 이쪽은 평평, 위로 둥근, 요거 위로 둥근, 여긴 약간 평평, 이런 식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칠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긴 평평하다. 여긴 이렇게 말려 있고 이쪽은 평평한 느낌이고 여긴 좀 이렇게 말려 있는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이 민무늬천에서는 붓의 터치로 붓을 어떻게 쓰느냐로 표현을 해주고 체크천이나 줄무늬천은 지금 제가 연필로 끄은 것처럼 끄은 걸 대로 표현해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줄무늬천이면 그냥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끝이고 체크면은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바닥의 시점에 맞는 수직선을 만들어서 긋기만 하면은 저절로 체크가 되고 그 체크 모양의 변화로서 바닥에서 저 선은 저런 느낌으로 저기가 만들어져 있구나. 저 주름은 저렇게 돼 있는 주름이구나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포인트는 시점에 맞는 그 수직이나 그 시점에 맞는 그 각도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설명이 조금 뜬구름졌죠? 자, 천을 칠할 때는 역시나 접시상에 남아있는 이 회색조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여러 번의 터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법상으로는 선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쭉쭉 뻗어주고
형태에 맞는 터치를 반복해서 넣습니다. 굉장히 진해 보이지만 마르면은 은은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랐는데 엄청 진해서 굉장히 민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평평한 곳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끄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접시를 치우고 이게 배를 그리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말라서 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꼭지 들어가는 부분은 선을 먼저 조금 긋고 들어가겠습니다. 연습지는 얇기 때문에 붓의 물 조절이 참 중요해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뒤에 있는 과일을 그릴 때는 테두리, 그러니까 몸의 형태를 이루는 이런 테두리 있죠. 테두리까지도 선을 긋고 나서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기보다는 그게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때?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확 들어서 끊긴다기보다는 이게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으로 확 들고 여기에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색은 등색에 여기 지금 녹색 기운이 약간 남아있죠. 여기에 등색을 베이스로 하고 여기 있는 대자색과 고동색을 좀 섞습니다. 그 다음에 저건 제가 본 신종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간의 녹색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그냥 배 색깔이 들고 있네요. 그럼 약간 밝은 녹색을 섞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밝아지면은 제가 본 배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감은 이 정도로 섞고 배는 약간 사과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여긴 끝을 조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이 돌아가는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접시를 좀 치우고요.
이쪽 주변으로 돌리는 겁니다. 틈은 조금씩 메꾸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거꾸로 들어와서 여기는 색을 빠지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쪽에서 좀 더 연결시키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붓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저 칠해진 부분하고 연결될 정도의 색을 만듭니다. 역시 등색이 베이스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색 연결시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운동화 뒤쪽으로 공간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색을 빼는 것이 여기서 가장 관건이에요. 잘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색을 계속 연결시켜 나갑니다. 이제 붓을 좀 더 씻고 물기를 확실하게 제거한 다음에 막판 작업, 이 주변을 툭툭 쳐서 연결, 역시나 선연법으로 공간 거리감 확보를 합니다. 됐고요. 배는 겉에 울기들기 딱 봤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색을 좀 섞어서 좀 진하게 만들고 끝에 먹을 좀 섞습니다. 이거를 중심 위주로 비백 같은 데다가 이제 찍고 중심 위주로, 네, 별로 안 찍히면 또 만들어서 이렇게 점들을 찍어줍니다. 배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점을 엄청나게 많이 찍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배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을 너무 이 라인 따라서 색을 빼진 않았어요. 이게 말랐을 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위적으로 말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앞선 영상이 몇 분 찍은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음악교육과에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학생이 음성 판정이 나오길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바라기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무사히 학교에서 마음 편히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학교에서 열심히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